뱃살을 감추지 말고 드러냈더니 20kg가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죠?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출산을 하고 살이 많이 쪄서 배가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어깨, 허리, 어깨, 팔, 뚝 이쪽으로도 살이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제가 꾸준히 하는 걸 진짜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작심 3일이 딱 저거든요. 일주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았고 정말 그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도 똑같았죠. 사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가서 ADHD라는 병을 알게 됐고, 그 ADHD라는 병의 증상이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이지? 20년 전에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ADHD가 있다고 확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지금은 꾸준히 하는 걸 합니다. 뭐 그렇게 남들만큼 엄청 잘하진 않지만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못하고 꾸준히 하는 것도 못하니까 계속 중간에 다이어트를 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작심삼일로 또 안 하는 날을 발견하고 뭐 실패한 날을 계속 발견하고, 그러니까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기를 낳고 뚱뚱해졌죠. 그리고 직업도 없어졌죠. 뭐 다 똑같지만. 그리고 나의 시간이 없어졌어요. 날 돌볼 시간이 없어졌고 내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너무너무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의 몸매가 너무 뚱뚱해지고 입고 싶은 옷도 입을 수 없고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살 빼기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원래 그 명상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래서 자기 사랑도 알고 있고 자각도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뭐 엄마의 관계라든지 뭐 동생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그런 관계들도 해소하고 저의 두려움도 많이 없앴지만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했었으니까 이제 알아차림이 빨라졌잖아요. 아, 내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게 딱 느껴졌어요. 깨달았어. 그래서 막 그런 뭐 셀룰라이트도 싫어하고 뱃살도 싫어하고 얼굴도 살이 쪄서 싫고 턱도 두턱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게 자학이고 자기 사랑이 결여되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자기한테 불만족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더라도 내 지금 몸이 이렇게 뚱뚱해지고 뱃살이 나오고 막 브라살이 있고 뭐 셀룰라이트 울퉁불퉁하고 그래도 그런 모습조차 나만은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런 나조차도 싫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느끼고 감사일기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감사일기를 꾸준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차츰차츰 자존감이 올라오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식단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아니, 정말 육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육아를 처음 해 보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아니,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아니,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고? 난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랬어. 근데 그 상황에서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쓸까?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든 쪼개서 시간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재우고 15 분만 운동을 한다든지, 15분 동안 보통은 일을 하잖아요. 뒤치다꺼리를 하는데 그 뒤치다꺼리 하지 않겠다. 아기를 조금 더 울리더라도 날 위해서 시간을 좀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단 15 분만이라도 운동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기로 하니까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단도 바꾸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진짜 뭔가 살을 빼기 위해서 살찌는 음식을 차단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때는 이제 자기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에게 좋은 것만 넣어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나를 내가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두려운 곳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 차이예요. 그 두려운 곳에 포커스라는 게 이제 내가 살을 찔까 봐 두렵다. 내가 이대로 살까 봐 두렵고, 내 몸이 너무 싫은데 이대로 살까 봐 두렵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해 주겠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넣어 주겠다. 건강한 습관을 가지도록 해 주겠다.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니까 그렇게 해 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점점 이렇게 몸이 왜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3번 볼록거리던 것들이 한 번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셀룰라이트가 조금씩 없어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1 년을 했습니다. 1년 정도는 꾸준히 무언가를 해야지 체질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제 들었는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1 년은 꾸준히 운동을 하더라라는 거였어. 그래서 저도 1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문이 들죠. '아, 이 사람 꾸준히 못한다면서 무슨 1 년을 했다고 하지?' 이러잖아요. 맞아요. 저는 1 년을 못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정했어. '아, 나는 1년 진짜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1 년을 하려면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를 거의 그 초등학생, 유치원생처럼 보고 계획을 짰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하가 크니까 목표를 엄청 조금 잡았어. 그러니까 한 15 분만 운동하자, 이렇게 잡았거든요. 딱 15분 운동을 하는 게 제 성공이었고, 어 일 주일에, 그때는 5번인데 지금 만약에 잡으면 주 3 회를 잡아요. 음 주 5회 15분 운동을 100일 동안 하면 너는 성공이야, 이렇게 잡았어요. 그 100 일도 길었지만, 그래서 그 긴 100 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인스타 계정을 하나 팝니다. 인스타 계정을 하나 파서 이제 거기에 아는 사람들은 이게 못 들어오게 어 전화번호 연결을 다 끊고, 너무 부끄럽잖아요, 아는 사람들 들어오면. 그래서 끊고 제 뱃살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나 운동할 건데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도 궁금하고 너희들도 한번 봐라. 내가 다이어트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인스타를 봐서 찍었고, 그게 지금의 황우쌤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제가 운동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오늘 운동 안 했나? 운동했나? 이렇게 다 보고 있진 않지만 저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100일 동안 운동을 하려고 기를 쓰고 하게 됐어요. 정말 정말 피곤한 날에도 15분만 운동을 하면 되니까, 15분만 하면 성공이니까 하게 되는 거죠. 목표를 아주 쉽게 잡았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100일을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어요.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라고 나를 믿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자기 사랑이거든요. 나를 믿는 마음이 생겼다. 이게 중요해요. 그 100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일 운동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일을 해서 나를 믿는 마음이 생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했고 그 매일매일 운동했는데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을 인해서 나를 조금 더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자기 사랑도 찾았고 몸도 날씬해지고 좀 더 예뻐지고 튼튼해지고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자기 사랑이었어요.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살아가면서 제 인생이 바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나를 사랑했더니 내 인생이 샤르륵 다 바뀌더라. 정말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나의 거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세상은 나의 거울이란 말은 정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남들도 나를 그렇게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예쁘게 바라보면 내가 비록 진짜 객관적으로 살도 찌고 뭐 얼굴 생김새도 좀 개성 있게 생겼다고 쳐요. 그래도 내가 나는 이 얼굴이 참 개성 있다고 생각을 해. 내 눈이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렇지만 이런 얼굴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귀한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이건 진리고요. 내가 나를 아끼며 세상이 나를 아껴주고 내가 나를 대접해주며 세상이 나를 대접해줘요. 그래서 억지로 나를 막 끼워 맞춰가지고 지금 유행하는 그 몸매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내 골격에서 가장 예쁠 수 있는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뱃살이라든지 이런 그런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인정하고 허용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정말 예뻐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 안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잘 빠집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요요도 없고요. 그 빠진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면 난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거든. 다이어트를 해야 해도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근데 내 몸은 괜찮다, 예쁘다. 나 이 정도면 너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 좋은 걸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살 빠져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예뻐져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예뻐지고 싶으세요? 예뻐졌는데 아무도 나를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무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막 그래.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그죠? 그 예뻐지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쁘면 조금 삶도 수월해질 것 같고 뭐 행복할 것 같고 뭐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인정받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린 예뻐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의 것들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사랑해 주고 지금 그대로 행복하고 그걸 이미 이루면 역으로 예뻐져요. 역으로. 정말이에요. 진짜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만 엄청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방법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요를 겪어서.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또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행복한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완전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본질이 나아지면 사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들이나 모든 것들이 좋아져요.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코치해주는 다이어트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코치를 진행하고 있고 혹시 코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그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그 카톡방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코치는 사실 본질적으로 깊게 들어갈 거고요. 3개월 안에 살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그 예전에 내가 나를 미워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의 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아예 바뀔 각오를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코칭을 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고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살도 살이지만 이런 모든 나의 삶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